생산 중심에서 탕진의 미학으로 소비를 바라보는 철학적 시선의 변화.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사회의 존립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구원을 둘러싼 철학적 탐구의 핵심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산 중심의 사고에서 소비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과 그 철학적 함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사고 있지? 정말 신기하게도 이 소비라는 게 어느새 우리 사회의 완전한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 그 철학적인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역설, 진짜 아이러니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소비를 딱 멈춘다? 그럼 경제는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물건 사는 행위가 세상을 굴리는 엔진이 되어버린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러니까요, 사회의 핵심 질문 자체가 정말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를 분석했던 칼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만 해도요, 모든 관심은 오직 생산에 쏠려 있었어요.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전부였죠. 그 사람들한테 소비는 그냥 뭐랄까 부차적인 문제였고, 인간의 본질은 노동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봤거든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마르크스도 오늘날 같은 이런 과잉 소비 사회를 어느 정도는 예측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본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본주의가 곧 무너질 거라는 몰락의 신호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지금 우리를 본다면 와, 사회가 잘 돌아가네가 아니라 저런, 저 사회는 곧 망하겠군, 저건 병적인 증상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소비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파고든 철학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인데요. 이 사람은 소비가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통제장치라고 봤습니다. 마르쿠제 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개념이 있죠? 바로 1차원적 인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비사회가 우리한테 주는 이 달콤한 풍요? 이 만족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고 사니까 굳이 세상을 바꿀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면서 결국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먼저 사회가 엄청난 생산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 시장에 막 온갖 좋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우리는 신나게 그걸 소비하면서 만족하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 말하면 살만한데 굳이 사회를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풍요로움이 우리를 길들이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된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이번에는 장 보드리아르의 생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드리아르는요, 마르쿠제보다 여기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소비가 그냥 통제 수단이라고? 아니,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야. 소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활동이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게 바로 보드리아르 이론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물건의 쓸모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건이 나타내는 기호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싼 차를 사는 건 단순히 이동수단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차가 상징하는 부나 성공이라는 기호를 사는 거죠.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쓰는 화장품을 따라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장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인플루언서의 라이프 스타일, 그 감각이라는 기호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쇼핑을 통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보드리아르가 정말 소름 돋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원시사회에서는 부족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성을 교환했대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바로 그 역할을 상품과 브랜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는지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그룹에 속해 있어 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소통한다는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힌 분석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마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이론을 제시한 사상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조르즈 바타유.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상식을 그냥 한 방에 뒤엎어버릴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바타유의 주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회는 어떤 사회든 생산성이 막 높아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너무 많은 걸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도는 부와 에너지, 바로 잉여가 생겨난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 잉여입니다. 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딘가에 써야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 바타유의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이 잉여를 제대로 파괴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가 결국 사회 자체를 안에서부터 파괴해 버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바타유는 우리 앞에 딱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길은 아주 끔찍한 길이에요. 전쟁이나 혁명 같은 거대한 파국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축제를 벌이고 어마어마한 사치품을 소비하고 예술에 돈을 쏟아붓는 것처럼 아무런 생산성 없는 탕진을 통해 이 에너지를 아주 영광스럽게 낭비해버리는 길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타유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절박하게 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탕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파멸적인 혼란을 맞을 운명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거의 경고에 가깝죠. 제대로 낭비하지 못하면 결국 끔찍한 파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 비생산적 소비가 바타유 철학의 심장입니다. 이건 생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마르크스주의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바타유한테는 생산성을 높이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짓입니다. 대신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부를 파괴하고 낭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고 본 거죠. 와, 진짜 대담한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지적인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비라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철학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마르크스였죠. 그는 생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마르크제는 소비를 우리를 올가매는 통제장치로 봤고요. 보드리아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비를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타유는 이 모든 걸 뒤집고 소비를 사회에 남는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필연적인 파괴 행위라고 선언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타유가 던지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쇼핑, 이 끊임없는 소비, 이게 어쩌면 전쟁 같은 더 끔찍한 파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꼭 필요한 행위는 아닐까요? 정말 한 번쯤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